여러분, 월 3만 원 후반대로 태아보험에 필요한 필수 특약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 영상 하나면 태아보험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파트너 김도희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태아보험 준비하시면서 참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 내 보험보다 아이 보험을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태아보험은 오죽하겠어요? 신생아 때 급작스럽게 병원에 가는 일이 워낙에 잦다 보니 어떤 보장이 실제로 유용한지 제 출산 후 경험과 실제 현장에서 청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경험을 같이 살려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알차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예비 부모님들께 우리 아기를 위한 첫 보험으로 어떤 보장이 필요하고 또 어떤 담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태아보험은 일반 보험과 다르게 태아 시기에 납입하는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납입하는 출생 후 보험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출생 전에는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없기에 전부 동일한 기준이고요. 출생 후에는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출생 전 보험료는 납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납입하는 출생 후 보험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아보험은 남아 기준으로 설계되고 출생 후 성별이 다르면 보험료 차액은 환급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설계안을 보면서 각 특약별 보장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장은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아이들은 활동 중 사고가 많기 때문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야 하는 보장인데요.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3에서 최대 100%까지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 지급률만큼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을 1억으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다치고 남은 후유 장애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 면제인데요. 납입 기간 동안 중증 질환 진단이나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남아있는 모든 보험료가 면제되고 보장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차에 암 진단을 받는다면 남은 17년치 보험료는 모두 면제되고 남은 보장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보험료 납입 지원 담보도 살펴볼게요. 이 담보는 조금 놓치기 쉬운 특약인데요. 납입 기간 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시 앞으로 남은 자녀 납입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골절은 취약파절은 30만 원, 그 외 골절은 최대 50만 원까지 골절 특약 넣어드렸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골절 관련해서 실제 청구율이 매우 높은 특약인데요. 일상생활이나 체육활동 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골절뿐 아니라 실금처럼 아주 작은 골절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음식을 씹거나 부딪혀서 생긴 치아 파절까지 보상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참고로 출산 시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쇄골 골절도 보장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화상 진단과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입니다.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는 성인에 비해 화상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또한 아이들 피부는 성인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화상 사고에 특히 취약해서 태아보험에서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핵심 특약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 특약인데요. 상해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최대 180일까지 하루당 3만 원씩 지급됩니다. 성인보다 활동성이 좋은 아이들은 상해로 인한 입원이 작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상급 종합병원 1인실 특약도 서브로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월 보험료가 22원밖에 하지 않으면서 사고로 장기 입원 시 매일 20만 원씩 보장되기에 구성했습니다. 또한 피부가 연약해 흉터가 잘 남는 아이들을 위해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이 담보는 상해 사고로 생긴 흉터를 제거할 때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흉터 제거는 대부분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므로 이 특약으로 커버하실 수 있는데요. 수술 부위에 따라 가입 금액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상해 수술비 담보입니다. 상해로 수술을 받을 경우 한 사고당 50만 원 지급됩니다. 다음은 상해 1호종 수술비입니다.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술을 폭넓게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수술 분류표에 따라 가입 금액만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상해 수술 관련해서 가장 넓은 범위의 수술비이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하는 골절 수술, 화상 수술 등을 커버할 수 있고 별도의 세부 수술 특약을 따로 구성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세요. 상해 관련 담보는 보통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위에 말씀드렸던 상해 후유장애, 상해 입원 일당, 상해 종수술비 이 세 가지만 잘 갖추어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질병 치료 이후에도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았을 때 보장해주는 항목으로 장애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가입 금액 5천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아주 가벼운 질병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같은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이 되며 상해 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최소 3에서 최대 100%까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걸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암 진단비인데요. 일반암으로 진단 시 최대 한도인 1억 원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는데 왜 굳이 암 진단비를 1억이나 넣나 싶으실 거예요. 태아보험에서 암 진단비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소아기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아암인 백혈병을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에서도 소아암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5천만 원을 같이 구성함으로써 소아암으로 진단 시에 일반암 진단비에서 1억 그리고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에서 5천만 원이 추가되어 총 1억 5천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만약 아이가 소아암으로 인한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경제적인 부담은 대부분 해소가 될 수 있기에 부모는 아이의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를 2차암에 대한 염려도 생길 텐데요. 그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2년 주기로 보장해주는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 원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비 항목입니다.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고 진단 시 각각 2천만 원씩 보상합니다. 그리고 양성 뇌종양 진단비 3천만 원을 추가했는데요. 기존에는 유사암에서 양성 뇌종양도 보장했지만 2025년 4월부터는 유사암 보장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따로 추가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뇌졸중 진단비입니다. 각각 2천만 원씩 넣어드렸어요. 간혹 뇌혈관 질환에 뇌졸중이 포함이 되는데 왜 중복으로 넣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신생아 뇌출혈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 합병증으로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신생아 뇌출혈 시 두 개의 특약에서 각각 가입 금액의 20%인 400만 원씩을 보장받아 총 8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보장까지 확인한다면 중복 보장이라 해도 같이 구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심장 혈관 질환 부분은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 등을 보장하는 허혈 심장 질환으로 2천만 원 구성해 드렸습니다. 치료비 항목입니다.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 시 항암 방사선 치료 500만 원, 항암 약물 치료 500만 원 각각 넣어드렸습니다. 이번엔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담보입니다.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 병이나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 연로 진단 시에 1천만 원 지급받습니다. 소아기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고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에 태아보험에 꼭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담보입니다.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 시 보장되고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 경우 보장됩니다. 한번 발병하면 치료비 부담이 높은 반면 보험료가 저렴한 특약이기 때문에 가성비 특약으로 꼭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 담보입니다. 세균 감염으로 뇌수막에 심한 염증이 생겼을 때 1천만 원 보상합니다. 뇌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출생 후엔 가입이 안 되며 임신 22주 6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특약이에요. 뇌성마비는 소화기 질환 중에서도 리스크가 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필수 특약 중 하나예요. 가입 금액을 1천만 원으로 설정했으나 더 큰 보장을 원하시면 2천만 원까지 증액해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릴 때 많이 발병하는 수족구,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 특약이에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는 각종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이 되는데요. 영유아기 때 청구가 많은 수족구, 로타바이러스 장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 특약도 놓치지 않고 넣었으니 어린이 감염병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은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인데요. 아가들은 성인들과 달리 면역력이 약해서 입원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에요. 질병으로 입원 시 일반 병실, 1인실 상관없이 하루 3만 원씩 지급이 되며 여기에 더해 중복 보장이 가능한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5만 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20만 원까지 추가를 했고요. 질병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도 하루 5만 원씩 보장됩니다. 모두 중복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1인실이나 상급병원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병원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질병 관련 입원 일당은 필수 특약인 만큼 탄탄하게 구성했어요. 태아보험에서 중요한 특약 중 하나가 또 질병 수술비 특약인데요. 어떤 수술을 하든 동일하게 보장받는 질병 수술비 담보 40만 원과 수술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수술비도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1회당 보장이 되므로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여러 번 받더라도 반복 보장이 가능해요. 또한 태아보험에서 선천적인 보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종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는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인데요. 6종은 앞서 질병 수술 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설소대도 여기서 보장이 되고요. 이 외에도 선천성 모반, 대설증 등 발생 빈도가 높은 7가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이 보장되기에 필수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골수 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을 경우 3천만 원 지급되고요. 보험료가 저렴해서 큰 질병에 대비하기 좋은 가성비 특약입니다. 이어서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 담보입니다. 모야모야병은 주로 한국인과 일본인에게서 발병하는 질환으로 특별한 원인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희귀 뇌혈관 질환을 말하는데요. 모야모야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렴한 보험료 대비 발병 시 리스크가 큰 질병이므로 가성비 특약으로 같이 구성해 드렸습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수술 담보입니다. 심장병으로 인하여 가슴을 여는 큰 수술인 개용 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300만 원 보장되고요. 심실, 심방, 중격 결손 등 소아 심장병으로 시술을 할 때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에서 200만 원 보장됩니다. 다음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 200만 원도 구성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6종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을 보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특약입니다. 소화기의 청구 사례가 많은 질환 중 하나는 심실중격 결손인데요. 심실중격 결손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비에서 300만 원, 어린이 심장 시술비에서 200만 원,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2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에서 40만 원, 종 수술비 5종에서 500만 원으로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총 1240만 원 보장 받으세요. 혹시 모를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보장을 더 크게 준비하시길 원하신다면 5종 질병 수술비를 1천만 원까지 상향도 가능합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대비가 가능한 특약들도 있는데요. 인공 와우 이식 수술 특약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청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인공 와우 이식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인공 와우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500만 원 지급됩니다. 보험료는 25원으로 저렴하게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이에요. 5대 장기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5대 장기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하는데요. 상해 또는 질병으로 5대 장기에 대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1천만 원 지급됩니다. 각막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2천만 원 지급됩니다. 보험료 9원으로 대비가 가능한 가성비 특약입니다. 다음은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입니다. 응급 환자로 응급실에 내원을 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갑작스럽게 응급으로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있는데요. 종종 청구가 들어오는 특약이라 함께 구성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한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도 보장되고요.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도 저렴한 보험료 대비 보장이 가능한 특약으로 꼼꼼하게 구성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22주 전에 가입해야 하는 태아 특약들도 안내해 드릴게요. 출생 후의 위험을 보상하는 특약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성마비 진단, 질병 1에서 6종 수술과 특정 선천 이상 수술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할 때 3일째부터 1일당 5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미숙아로 출생한 경우 인큐베이터에 장기간 입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번엔 선천장애 출생 담보입니다. 선천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 종류별로 가입 금액을 보상합니다. 태아 특약 중 선천장애 출생 특약은 월 보험료가 높아 보이는데요. 이 특약은 출산 예정일까지만 납입하는 특약입니다. 또한 선천장애 출생 담보는 심방, 심실, 중격 결손이나 사경 등의 질병으로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 특약이라 출산과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다음 8대 장애 진단 담보입니다. 8대 장애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정신적,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 완치는 어렵다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장애의 정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겠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때 이 특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8대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뿐 아니라 사고로 생긴 후천적인 장애도 보상하는 특약이라서 30세까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아이가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하루 1만 원씩 지급되는 보장인데요. 신생아기에는 입원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22주 6일 이전에 준비하셔야 가입이 가능한 태아 특약입니다. 태아보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게 꼭 체크하셔서 준비하세요. 또한 혹시라도 1차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1차 기형아 검사 전인 11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태아보험 30세 만기 실제 설계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대로만 구성하시면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장만 쏙쏙 챙기실 수 있기에 태아보험은 완벽하게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위 A사의 30세 만기 설계안이 궁금하신 예비 부모님들은 연락처나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